봅시다. 68쪽에 1번. 7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자료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가장 작은 변량을 x라 하자. 이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수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죠. 그러니까 x가 여러 개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첫 번째 조건. 가라는 조건. 중앙값은 81이래요. 좀 적어놓고 할까? 잠깐만요. 자, 7개의 정수로 얘기한대요. 중앙값이 81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홀수계죠? 딱 가운데가 81이라는 거 우리 알았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최빈값이 75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75는 몇 개 이상? 가장 큰 변량은 90이래요. 얘가 90이래. 그렇군요. 그러면 75는 이쪽에 75 두 개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있든 이렇게 두 개 있든 세 개 다 75이든.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할까? 그냥 일단 이렇게 75로 구할까요? 네. 그쵸? 이럴 때 가장 작은 변량 x를 한대요. x가 75일 수도 있겠네. 그쵸?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있고요. x의 값이 되면 가장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수중이니까 일단 그 다음에 평균이 8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a 더하기 b라고 a와 b로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찾읍시다. 평균이 81이라는 얘기는 x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75 2배 150 더하기 92 나누기 5한 게 7한 게 80이란 얘기죠. 그쵸? 곱하기 7에서 우리는 x 더하기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a와 b는 어쨌든 정수고요. 그쵸?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계산해 보면 237이 될 거래요. 그죠? 자, 일단 x가 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될 수 있는 수 중에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면 다시 x와 a와 b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주어진 조건들 가지고 만드는. 그쵸? 그 중에 x가 가장 작은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찌되었던 a 더하기 b가 가장 큰 값이면 x가 가장 작은 값이 될 거고요. a 더하기 b는 어쨌든 81과 92 사이의 정수거든요. 그쵸? b가 92여도 상관이 없고요. 그쵸? 뭐 x가 75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75가 두 개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a와 b가 둘이 값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그럼 최빈값이 75만 나오진 않잖아. 됐을까요? 다시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a와 b가 92로 똑같으면 최빈값은 두 개가 나와버리잖아요. 75와 92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둘은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요. 네. 됐을까요? 그렇다면 b가 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는 그러니까 얘가 92도 되면 안 되겠죠? 그쵸? 91이고 90이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181이네. 가장 큰 값이. 그쵸? 잠깐만. 그치? 가장 큰 값이 181이네. 그럼 181을 빼주면 x의 가장 작은 값이 되겠네요. 그쵸? 237에서 181을 빼주면 얼마예요? 계산 다 해놨어. 56이더라. 그래서 x의 값이 될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얼마다? 5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됐나요? x가 75면 안 되는 거예요. x가 75여도 되는데 가장 작은 값은 아니죠. 아, 됐을까요? 네. 아, 되나요? 네.
2번. 어느 도시 전체 인구의 나이의 평균은 48세이다. 이 도시의 남자의 나이의 평균은 46세이고 여자의 나이의 평균이 52세일 때 남자와 여자의 인구수의 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다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표를 그리면 좋은데요. 남자, 여자, 전체 평균. 일단 남자의 평균은 42, 여자의 평균은 52, 전체의 평균은 48이래요. 이럴 때 수라고 해야 되나? 인원? 인구? 뭐라고 해야 돼? 인구수. 남자의 인구수를 A명, 여자의 인구수를 B명이라고 한다면 전체 인구수는 A 더하기 B명으로 보면 되겠죠. 이런 표를 그려놓고서 보는 훈련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남자, 여자 인구수의 B를 구할 거니까 일단 그러면 그 남자의 인구수는 인구수? 평균? 잠깐만요. 전체 평균 48은 남자의 점수 뭐라 그래야 돼? 값의 합, 여자의 값의 합 더한 거에 전체 인구수로 나눈 게 전체 평균이다라는 이야기를 인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등식을 가지고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관계식 얘를 계산해 보면 2B는 A라는 말이 그 관계식이 나와요. 됐죠? 이러고 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남자와 여자의 인구수의 비거든요. 그쵸? 그러면 A가 2B랑 같으니까 남자의 인구수가 2B일 때 여자의 인구수가 B란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인구수의 B는 2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조금 지우고 적고 갑시다. 일단 A의 중앙값이 15래요. 그럼 얘를 순서대로 나열했다라고 봤을 때 12, 14, 여기에 15가 있을 거고 16이 있을 거고 뭐 하나가 더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A가 15이거나 B가 15이거나 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그럼 A가 15이면 B가 여기 있을 거고 적어도 16보단 크고요. B가 15이면 A가 여기 있을 거니까 적어도 15보단 클 거예요. 이게 A의 상황. 됐죠? 16보다. 그쵸? 이게 요것 얘 또는 이 상황, A라는 집단의 상황. 그쵸? 둘을 합친 거의 중앙값이 14.5래요. 그럼 둘 합친 걸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다 볼게요. 제일 작은 게 11, 그 다음에 12, 13, 14, 13, 14, 16, 18이 있고요. 남는 게 A, B-1, B가 있네요. 어쨌든 A와 B는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가 B보다 작은 건 당연한 거겠죠. 그쵸?
이 상황 하에서 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중앙값이 14.5래요. 그쵸? 그러면 그 10개니까 가운데 두 자료의 평균이 14.5인 거잖아. 그쵸? 그게 되려면 14보다 큰 이쪽에 15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뭐 A와 B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다고 칩시다. 그쵸? 그러면은 얘가 15이거나 얘가 15이거나 얘가 15이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A가 15이잖아. 얘가 15이잖아. 그러니까 A가 15이면 B는 16보다 커야 돼.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17부터 20까지이고요. 그죠? 16이 돼도 되나? 그쵸? 16이 돼도 되네. 그쵸? B가 될 수 있는 건 16부터 20까지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B가 될 수 있는 건 16부터 20까지잖아. 네. 그럼 B-1이 될 수 있는 게 15부터 19까지가 되나요? 하나 차이 나니까 그냥. 항상 하나씩 차이가 날 거니까. 그러면 중앙값이 14.5가 나오나요? 이렇게 되면 하나, 둘, 넷, 다섯 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니까 나오네 얘는. 그죠? 일단 이 상황은 되는 것 같아. 그럼 이번엔 잠깐만. 이번엔 만약에 B가 15라고 봅시다. B가 15이면 A가 16부터 20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럼 만약에 B가 15라면 B가 그래 이렇게 합시다. B가 15라면 B-1은 14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중앙값은 14가 되죠. 됐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니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가지고 항상 중앙값을 만들잖아 우리가. 될까요? 그래서 중앙값은 14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걸러낼 수 있고요. 확인할 수 있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확인이 된 다음에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 상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A는 15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B가 될 수 있는 건 16부터 뭐까지? 20까지란 얘기죠. 그쵸? 그럼 순서상의 개수는 20에서 16을 빼고 더하기 1한 거니까 5인가요? 그쵸? 순서상의 개수는 5개. 이게 답이겠네요. 요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혹은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 되게 어렵잖아. 그쵸? 어려운 문제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을 딱 한정된 거 안에서 문제를 풀게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주어진 거를 만족하는 걸 찾아서 걸러내고 나머지가 답이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딱 고등학교 문제스러운 문제들이거든요. 됐을까요? 고등스러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을 만족하는 걸 찾아갈 건데 되는 건 흘러가고 안 되는 건 걸러내고 이런 과정들. 그렇죠? 이 과정들을 할 줄 아셔야 고등 문제들에서 고득점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학교 것도 뭐 문제 어려운 거라고 해봐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솔직히 하나 말해도 되나요? 네. 뭔 소린지 다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물어봐야죠. 아예. 다시 봅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지금처럼 차라리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 선생님, 주말 문제 이게 있나? 주말 문제. 주말 문제 통계는 아직 안 넣었고요. 아, 음. 아니군요. 원이죠? 원 쪽일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실은. 근데 원이야. 통계까지는 아직 안 갔어, 우리. 됐을까요? 네. 문제를 읽어보시면 A라는 집단의 중앙값이 15래요. 근데 자료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 A라는 집단 자료의 개수 5개. 5개예요. 그럼 이 5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값이 얼마란 얘기야? 15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여기다 적은 거예요. A와 B를 제외한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어쨌든 가운데는 15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가운데가 15니까 하나 문자 A라는 애가 15라면 B라는 애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 있어야 돼. 그쵸? 됐죠? 그래서 B가 A가 15이면 B는 어쨌든 16보단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할 거라고요. 됐죠? 그럼 반대로 어차피 문자 두 개니까 A가 15라면 B가 15라면 A는 16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적어 갖고 얘기가 되는 거죠. 얘와 이 나열한 거 가지고. 됐지? 자, 이번엔 얘들을 합친 거의 중앙값이 14.5래요. 그래서 A와 B, B-1을 뺀 나머지를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자료의 개수는 몇 개야? 다 포함해서 10개. 그러니까 중앙값은 짝수개니까 가운데 두 자료의 평균인 거죠. 그게 14.5라고 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15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야. 요거 이해될까요? 자료의 개수가 10개인데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이야. 그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료의 평균이 중앙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는 15가 돼야 한다고. 그쵸? 그러니까 A든 B-1이든 B든 뭐가 돼야 된다고? 15가 되어야 하는 거야. 셋 중에 하나는. 중앙값이 14.5여야 하니까요. 됐을까요? 그 둘 다 만족해야 돼. 그쵸? 그래서 A가 15일 때 먼저 본 거야. A가 15라면 B는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 내가 간과한 게 하나 있는데 B가 16이 돼도 되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이 B-1 때문에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됐죠? 그럼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A가 만약에 15라면 B는 어쨌든 16 이상이면 되니까 얘에서도 만족하죠. 중앙값이 14.5라는 거. 그쵸? 근데 B-1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B가 16이면 B-1은 15고요. B가 20이면 B-1은 19잖아. 얘들은 1차의 간격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애잖아. 그쵸? 그게 저 중앙값이 14.5인 거에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져보면 된다고요. 됐죠? 그랬더니 A가 15이면 어쨌든 B-1은 15부터 19 사이의 값을 가질 거고 B는 16에서 20 사이의 값을 가질 거니 그죠? 저 중앙값 전체 중앙값이 14.5라는 거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 괜찮더라. 됐죠? 되는 것들의 순서상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가 15일 때도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B가 15라고 가정을 해버릴 거야. 여기서 B가 15라고 가정을 하고
A가 16 이상 20 사이의 값이라고 가정을 해버린다면 첫 번째 A라는 집단에서의 중앙값이 15라는 얘기는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만약에 B가 15라면 B-1은 14가 되거든. 그죠? 그 순간 전체 집단 얘가 B가 15가 되고 B-14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둘 다 14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 집단의 중앙값이 14로 바뀌어 버리죠. 요거 될까요? 그러니 B가 15일 수는 없겠다. 됐을까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뭐냐면요. 이 두 개 모두 만족하는 A와 B의 순서쌍의 개수를 찾으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둘 다 만족하는 건 얘는 안 되고 A가 15인 것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A가 15일 때 B는 16 이상 20 미만이기만 하다라면 저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거잖아, 조건은. 그렇죠? 그런 순서쌍의 개수를 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건 15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 B의 값이 되는 거의 개수만 세면 순서쌍의 개수겠죠? 그렇죠? 그게 20에서 16 빼고 더하기 1한 걸로 해서 개수를 구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서 또다시 이해가 안 될까요? 되는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혹시 더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없나요? 차라리 이렇게 질문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됐나요? 이제 4번 할게요. 그럼 1, 2번도 이해 안 됐어? 1, 2번은 됐어요. 됐어? 3번만? 4번 5개의 별량 x1, x2, x3, x4, x5 얘의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s라 할 때 5개의 별량 x1-m 나누기 s x2-m 나누기 s x3-m 나누기 s x4 나누기 m 나누기 s x5-m 나누기 s 이 5개의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차례대로 구한 것을 찾아라.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m'과 s'으로 할게요.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세 개의 별량 A, B, C가 있어요. 얘 평균을 M, 분산을 S제곱, 표준 편차를 S라고 할 거야. 자, 이랬을 때 A 플러스 3, B 플러스 3, C 플러스 3를 한 I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얘를 갖고 이야기할 거야. 얘를 갖고 이야기할 거야. 얘를 갖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평균은 똑같이 변하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산포도라고 했죠. 산포도가 뭐야? 살아있는 포도. 저걸 살려봐라. 산포도가 뭐야? 퍼져 있는 정도 중앙값. 중앙값에서 평균에서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평균 낸 거거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모든 자료, 별량이 모든 자료가 그러니까 이걸 x축이라고 별량의 값을 x축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이 3만큼 더했어. 그치? 그러니까 평균도 똑같이 3만큼 변했지. 3만큼 더해져서. 그치? 그럼 평균으로 각각의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겠죠? 됐을까요?
그럼 이번엔 모든 별량을 곱했어. 그럼 평균도 똑같이 2배가 되거든요. 됐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자. 세 자료가 있고 여기 평균이 있고 평균부터 떨어진 정도가 있어. 모든 자료를 2배를 했다면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또한 어떻게 될까? 2배가 되겠죠. 요거 이해될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나요? 됐나요? 안 됐나요? 값으로 해볼게. 예를 들어서 1과 2와 3과 4와 5가 있다. 5개의 별량. 얘 평균은 얼마일까? 얘들을 똑같이 2배 할 거야. 2와 4와 6과 8과 15로 할 거예요. 그럼 얘 평균은 얼마일까? 6. 그쵸? 그럼 가만히 봐봐. 4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어? 8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어? 5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어? 10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도 곱한 것만큼 떨어진다고. 될까요? 요번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고요. 이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잖아. 근데 분산은 제곱배만큼 떨어진 정도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곱한 거의 제곱만큼 영향을 받아요. 요거 이해됐을까? 안 됐나요? 아, 얘는 값으로 보여주긴 좀 힘든데. 표준 편차는 원래 떨어진 정도인 거고, 분산은 부호 없애려고 했으니까 제곱해서 떨어진 정도 평균 낸 거잖아. 제곱을 해요. 지난 시간에 없었어? 까먹었어요. 개념을 다시 설명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얘는 요 문제 풀기 위해서 설명한 거니까 요거 하고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일단. 그래서 원래 자료가 있는데 만약에 모든 별량이 똑같이 변한다라면 평균은 그 변한 거 똑같이 변하면 되고요. 더하든 곱하든. 분산과 표준 편차, 즉 삼포도는 곱한 거에만 영향을 받는다고요. 됐죠? 분산은 제곱배만큼 영향받고요. 표준 편차는 그대로 영향받는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 별량한테 평균을 뺀 건데 그냥 뭔가를 뺐어. 그리고 뭐로 나눴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 원래 평균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된다고요. 이거잖아. 그럼 얼마예요? 다음에 변환의 표준 편차는 그 곱한 건 얘만 곱한 거잖아. 맞죠? 곱한 것만 영향받잖아. 그러니까 원래 표준 편차에서 표준 편차 나눈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표준 편차 나누기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1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이따위 문제가 내서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가서요 표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분포표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준 것 뿐이야.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지? 봅시다. 별량 3개짜리로만 합시다. 자,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별량이 있어요. 그죠? 얘 갖고 평균을 구하면 평균 M이라고 할게.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겠죠? 맞습니다. 다음에 얘 분산은요. 편차를 구하고 제곱한 것들을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죠. 이게 분산이죠. 공식 같은 거 좋아해요. 우리 대표값과 네. 산포도를 공부하는데 복습은 필수입니다. 응? 복습 안 하면 매번 똑같은 거 하게 되고 매번 똑같은 거 하면 진도도 못 나고 실력도 안 늘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복습 안 하면 응?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고요. 평균은 그냥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의미는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똑같이 나눠주면 몇 개 나눠주면 되겠냐? 이거예요. 됐죠? 중앙값은 평균이 평균으로서 그러니까 평균이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즉 자료 중에 확 튀는 값이 있을 때 중앙값 또는 최빈값을 쓰게 되는데, 자료가 조금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된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열된 형태라면 중앙값 쓰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최빈값은 자료가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오는 자료라면 최빈값을 쓰는 게 좋다고요. 대표값의 종류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항상 쓰는 대표값은 평균이긴 해요. 그쵸? 평균을 쓰다가 자료들이 분포 상태가 평균과 가까운 애가 있고 평균과 먼 애들이 있잖아. 그쵸? 평균값이 똑같은데 평균과 먼 애들이 많은 집단은 자료의 분포 상태가 좋지 못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수학 성적이 2반도 50점, 2반도 50점이야. 근데 2반은 빵점이 많고 100점이 많아. 2반은 50점 근처가 많아. 그쵸? 됐을까요? 똑같이 평균은 또 50점이야. 그쵸? 그럼 두 집단의 특성은 다르잖아요. 얘는 고르고 얘는 고르지 못하잖아요. 맞나요? 그럼 고르지 못한 반은 조금 나누어서 분리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반을 나눠 가야 되겠죠? 고른 반은 그대로 가도 좋겠죠? 그쵸? 됐을까요? 그런 평균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두 집단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평균이 다를 때 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 그러니까 산포도라는 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산포도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 편차라는 걸 공부한다고요. 가장 대표적이네. 그럼 표준 편차는 딱 이거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의 평균이에요. 자료들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를 구해서 걔들 갖고 평균을 구할 거야. 그래서 자료들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 그쵸? 그걸 뭐라고 부른다? 편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편차는 각각의 자료에서 각 별량이라고 부르죠. 뭐를 뺀다? 평균을 빼요. 됐습니까? 그러면 평균보다 값이 큰 애는 양수의 값이 나올 거고 평균보다 값이 작은 애는 음수의 값이 나올 거야. 맞죠? 근데 평균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똑같이 나눠주려면 몇 개 나눠주면 되겠냐야. 그치? 많은 애한테서 얼마를 뺐고 적은 애한테 얼마를 더 주면 동등하게 똑같아지겠냐? 어느 값에 맞춰지겠냐? 이게 평균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평균을 낸 자료 갖고 편차를 구하면 양수의 값과 음수의 값이 나오겠는데
그 편차들을 싹 더하면 항상 값이 뭐가 된다? 0이 될 거라는 겁니다. 되나요? 값이 0이, 항상 값이 0이 돼. 그럼 그거 갖고 평균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죠. 우린 그거 갖고 평균 구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가 문제야. 그러니 편차를 뭐 하자? 제곱해 버리는 겁니다. 됐나요?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일단 내버린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불러요. 편차를 제곱한 것들이 평균이에요. 그러면 분산도 삼포도의 한 종류긴 한데 평균으로부터 제곱배만큼 떨어진 거에 제곱을 한 것들의 평균이니까 평균으로부터 제곱배만큼 떨어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란 거죠. 그걸 다시 원래로 돌리고 싶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뭐밖에 없다? 제곱 없애려면 루트밖에 없다고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되나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 제곱근을 씌우는 건데 떨어진 정도, 거리다 보니까 음수의 값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됐나요, 이제? 편차를 구했고요. 제곱들 했고요. 평균 구했고요. 이해됩니다. 그게 분산이라고요. 됐죠? 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냥 S라고 쓰면 되고요. 만약에 이 A, B 세 분량이 모두 2배하고 3을 더했다라면 얘들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면 얘들 다 더할 거잖아.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3 곱하기 3이 되겠죠? 나누기 3 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더하기 1이 돼, 뭐야 돼?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얘랑 어떻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됐죠? 분산은요.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일단 각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잖아. 맞나요? 그리고 제곱해야 되겠죠? 싹 더할 거고요. 나누기 뭐 하면 돼?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얘를 묶어서 전개할게요. 이렇게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에 2배 잠깐만 이렇게까지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거 전에 우리 M' 대신에 2M' 플러스 3을 넣읍시다. 이게 더 깔끔하죠. 그럼 얘가 2A에
마이너스 2m 프라임 3, 2m 플러스 3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3 사라지고 마이너스 2m이 돼요. 될까요? 그리고 이것까지 하자. 2를 앞으로 빼서 제곱 안에서 묶어서 볼 수 있거든요. 제곱 이렇게 요거까지 합시다. 그러면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될까요? 이제 얘를 전개합시다. 일단 2의 제곱은 앞으로 뺄 거예요. 오케이? 2의 2제곱은 앞으로 빼고요. 얘를 먼저 전개하면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맞죠?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이고요.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 더한 걸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니네. 그럴 필요가 없었네. 쏘리. 이미 다 했네. 얘를 전개 안 해도 되네요.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가 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s의 제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전개는 까먹어 주세요. 결국 변한 거의 분산은 원래 분산에 곱한 것만큼만 영향받는데 제곱한 것만큼 영향받는다. 또한 식으로서 정리한 겁니다. 표준 편차는 얘한테 루트 양의 제곱근을 씌우면 되니까 2배 딱 곱한 것만큼 영향받는다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개의 변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각각의 변량을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누었잖아. 맞나요? 그러면 원래 평균에서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눈 행위를 똑같이 해주면 된다고요. 5개 변량의 평균이. 다음에 5개 변량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잖아.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곱한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곱한 게 결국은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만 곱했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거에다가 나누는 거 나누어주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어. 성민아, 요걸 모르는 건 조금 내가 화가 났어, 실은. 질문하는 것도 좋고,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됐죠?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5번 갑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컵 A, B, C, D, E에 물이 들어있다. 이 중 2개의 컵에 들어있는 물을 합하여 4개의 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의 표준 편차를 가능한 한 작게 하려면 어느 2컵의 물을 합해야 하는지 말하시오. 표준 편차를 가능한 한 작게 한다는 얘기는 평균과의 차이를 가능한 한 작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쵸?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D라는 애, E라는 애가 있는데요. A엔 120ml가 있고요. B에는 60ml가 있고요. C에는 30ml가 있으며 D에는 100ml, E에는 50ml가 있습니다. 이 중 2개를 합해서 표준 편차를 가능한 한 작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평균을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평균은 아니구나. 2개 더 했으니까. 잠깐만요. 네 개를 더한 거니까. 아, 그러네. 싹 더해서 4로 나눈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 그죠? 됐을까요? 컵 4개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예린아? 그러지? 많이 졸려? 여기에서 완전히 진이 빠졌지? 그지? 자, 애들 싹 더합시다. 예린이가 더해줘. 얼마야? 머리 좀 굴립시다, 우리. 뭐? 얼마야? 싹 더하면. 어? 머리가 안 돌아가? 성민이 싹 더하면 얼마야? 72? 야, 이것만 60이고 30인데 싹 더한 거에 70이야. 그러니까 360? 360이고 나누기 뭐 하면 돼? 4 하자고요. 4. 합쳐서 컵 4개의 평균이라고요. 4개의 평균. 5개인데 2개를 합칠 거라고요. 머리가 안 들어가서 삐리삐리. 이거는 말을 했잖아. 내 말을 안 들은 거잖아. 4개의 평균이라고요. 머리가 안 들어가. 얼마야? 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자, 편차가 가장 작게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90과의 차이가 가장 작은 걸 찾으면 작게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오케이? 표준 편차를 가장 작게니까. 표준 편차를 가장 작게란 얘기는 평균과의 차이가 가장 작게란 말이야. 그죠? 그럼 90과 가장 가까워지도록 해줘야 돼. 2개를 더한 게. 그죠? C랑 E가 80이니까. 그러네. 딴 거 있어? 그죠? 답이에요. 네. 의미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3포도의 의미를 제대로만 알면 이 중학교 3학년 통계 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오케이? 왜 실험이에요? 다른 것들을 더하면 90보다 거리가 멀 거예요. 딱 90이 되는 건 좋긴 한데 딱 90 되는 거 있는 BC가 그럼 얘는요? 50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돼요. 아니 50이 멀다고요? 얘를 남기면 네. 50 차이가 나잖아. 아니 40 차이가 나잖아. 그죠? 이 둘을 더하고 얘를 보면 30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90과의 차이가 가장 작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2개를 더해서. 모든 게 됐을까요? 그러면
90에서 먼 것들을 더해주면 돼요. 그쵸? 6번 다음은 동우에 6회 동안의 양궁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인데 일부분이 훼손되었대요. 맨날 하는 얘기들이 있죠. 왜 관리를 잘못해서 훼손들을 시키고 지랄들이야? 그러니까 그치? 그냥 되게 푸지 맙시다. 근데 어쩌 우리는 풀어야지. 훼손되었대. 평균이 8점이고 표준 편차가 최소일 때의 5회, 6회 점수를 각각 x점, y점이라 하자. 왜 저 얘기해줬구나. x점, y점.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얼마니? 물어봤어요. 평균이 8점이래요. 와우. 그러면 싹 더해서 6으로 나눈 게 8이란 얘기죠. 예. 그쵸?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린 뭘 할 수 있다? x 플러스 y를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값이 얼마일까요? 머리 좀 씁시다. 계산해 주세요. 어떤 거요? 44? 싹 더해서 6으로 나눈 게 쓸까? 8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는 6 곱하기 8과 같다. 33이니까 그거에는 무슨 소리야? 지금 계산했습니다. 네. 15인가요? 자, x 플러스 y가 15임을 알았고요. 자, 표준 편차가 최소일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분산을 먼저 갑시다. 우리 표준 편차 이야기 해도요. 표준 편차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긴 힘들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 표준 이루어지면 분산 갖고 생각해야 돼요. 됐나요? 그럼 분산은 점수에서 평균 빼는 거잖아. 그쵸? 평균이 8이었나? 그럼 0 제곱 2 제곱 1 제곱 2 제곱 x 마이너스 8의 제곱 y 마이너스 8의 제곱 이건가요? 나누기 얼마? 6? 이게 분산이죠? 자, 이게 최소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자가 최소란 얘기죠. 분자가 최소란 얘기는 뭐래? 얘가 0보다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지? 어쨌든 x가 뭐가 되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뭐가 되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죠? 그럼 분자가 최소란 얘기는 어쨌든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둘 중 하나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죠? 근데 요 관계도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 하나만 보자 이거지. x가 8이고 그럼 y가 얼마야? x가 8이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8 빼면 7인가요? y가 7이거나. 그쵸? 그럼 이게 최소일 거 아니야. y가 8이고 x가 7이거나. 이때가 분산이 최소일 때인데 분산이 최소여야 표준 편차 또한 뭐다? 최소가 되는 거겠죠. 그 두 가지 상황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x가 8이고 y가 7이거나 x가 7이고 y가 8이거나 이게 최소란 말이야. 최소일 땐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딴 걸 넣어봐. 얘가 6이면 차이 2 나잖아. 그쵸? 그러면서 6이니까 y가 또 9야. 그쵸? 똑같나? 아니지. 얘가 0이고 얘가 1 나는 거니까 더 크잖아. 얘들보다. 그쵸? 얘가 최소일 수밖에 없어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얘를 해도 상관없고 얘를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똑같은 값이죠. 그러니 결국 8의 제곱과 7의 제곱의 합이 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8에 64에다가 77은 49를 더한 값이다. 이거인 거죠. 그렇군요. 음. 처음 알죠. 그래서 예린아 얼마야? 13. 오케이. 아, 됐습니까? 예. 이제 그냥 산점도는 네? 3점도요? 순서상을 그냥 그쵸? 좌표 평면상에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점도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확인할 건데 이 상관관계라는 건 그냥 두 가지 이 x축에 있는 것과 y축에 있는 것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겠다 이거야. 그걸 보기 위해서 산점도라는 걸 가지고 그려볼 거예요. 점의 경향이 어떤 특정한 변화를 가지는 걸 보여준다라면 상관관계가 있다. 변화를 보여주는 게 없다라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 변화라는 게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일 때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을 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건 순수하게 공부하는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과 수학 점수와의 사이. 순수하게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 딴짓 하는 시간 빼고, 그죠? 딴 생각하는 시간 빼고, 멍 때리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수학에 올인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과 수학 점수와의 사이는 반드시 양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건 뭐가 있냐면 뭐 운동하는 시간과 몸무게, 그죠? 운동하는 시간이 늘수록 몸무게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순서상으로 이제 우리가 자료 조사를 해서 뭐 운동하는 시간이 얼마일 때 그 사람의 몸무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순서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점을 찍어 보면 그런 상관관계가 보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걔를 가지고 살펴보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그냥 얘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문제를 풀면서 갑시다. 얘는 그러면서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보면 좋은데요. 74쪽. 이 그래프 그려야 되네. 78쪽이요? 재우시면 네. 머리 아픈데요? 지금 머리 아프다고요? 네, 근데 우선 머리 아픈데요? 하기 싫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30) (40) (50) (60) (70) (80) (90) (10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래서 40, 60, 80, 100. 40, 60, 80, 100. 이렇게 있고 40, 40. 그래프에 물결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물결은 생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알았어. 자, 40, 50.
50, 50 50, 60 50, 70 60, 70 60, 80 70, 50 70, 60 70 90 80, 40 60 70, 80, 90 90, 80 90 100 거의 다 했어. 100, 60 80 고마워. 요시 두 개 모두 100점. 수학 점수, 과학 점수. 그렇군요. 과학이 40점인데 40점이 아니구나. 자,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은 재성인의 반 학생 22명의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산점도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보고 읽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재성이보다 수학 점수가 낮은 학생은 7명이래요. 그럼 재성이는 수학 점수로 봤을 때 몇 등인 거야? 낮은 쪽에서. 15등. 아니, 그냥 낮은 쪽에서 몇 등인 거야? 수학 점수가. 재성이는 8등인 거죠. 낮은 쪽에서. 맞나요? 그러면 수학 점수만 딱 바라보면 낮은 쪽에 있는 2명, 3명, 4명, 5, 6, 7명 그 다음에 수학 점수인 거죠. 이 안에 재성이의 수학 점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70점. 그 다음에 재성이의 과학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높대요. 그러면 여기서 y는 x인에 있죠. 그쵸? 얘가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가 같은 점들이란 말이야. 그쵸? 얘보다 위쪽에 있으면 과학 점수가 더 높은 애들이고요.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수학 점수가 더 높은 애들이겠죠. 그쵸? 재성이는 과학 점수가 더 높대요. 그럼 여기가 재성이인 거죠. 그쵸? 이 재성이의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90점 더하기 70점을 해주면 되겠죠. 2번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의 평균으로 등수를 정할 때 2등인 학생의 평균은 A점이고 10등인 학생의 평균은 B점이래요. 그러니까 2등인 학생의 평균, 10등인 학생의 평균을 구해서 이게 A고 B래요. A 빼기 B를 하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평균으로 등수를 매길 거란 얘기는 어차피 두 과목이니까 2로 나누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두 과목의 합의 값으로 등수를 얘기하면 돼. 그렇죠? 그럼 이제 둘의 합 갖고 이야기를 할 거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 갖고 보시면 돼요. 합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쪽에서 2등은 얘고요. 맞죠? 그 다음에 10등 찾을 거잖아. 그쵸? 색깔 바꿔서 봅시다. 얘가 2등이고요. 1, 2, 3, 4, 5, 6 틀렸다. 1, 2, 3, 4, 5, 6, 7, 8, 9 얘가 10등이네요. 그럼 됐을까요? 예. 그래서 2등인의 총합은 100과 90이죠. 평균 구할 거니까 2로 나눌 거고요. 10등인의 총합은 70과 80이네요. 70, 80? 평균은 나누기 2 할 거고요. 그쵸? A 빼기 B 하래요. 20 그렇군요. 그죠? 또 그래야 되네. 지워도 될까요? 네. 재활용합시다. 사, 6, 80 4, 6, 80 1학기 2학기 4,7 6,5 예. 6,10 맞습니다. 그럼 7,8이요. 7,8 8,4요. 8,4 그 다음에 8,6이요. 8,6 9,9요. 9,9 10,7이요. 10,7 감사합니다. 그 다음 10,12요. 10,10도 좋았어. 오른쪽은 지은 일반 학생 10명의 1학기와 2학기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산점도이다. 이 산점도에서 한 점은 2명의 학생의 봉사활동 시간을 중복하여 나타낸다. 아, 9개야?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하나, 둘, 셋, 9개 맞네. 한 학기 봉사활동 시간의 평균이 7.6시간, 1학기 2학기 봉사활동 시간의 평균이 7.2시간일 때 중복된 점에 해당하는 학생의 1학기, 2학기 봉사활동 시간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1학기 봉사활동 시간을 구합시다. 그러면 4시간, 6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0시간이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니까 하나 더 더한 걸로 하고 나누기 10한 거의 평균인 거죠. 그쵸? 이게 얼마래요? 7.6이래요. 예리나?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A가 얼마일까? 해주세요. 68이요. 다 합치면 68. 다 합치면 68이래. A를 구해주세요. 8. 8. 자, 이제 2학기 봉사활동 시간의 평균이 7.2시간이니까 2학기 봉사활동 시간을 계산합시다. 4, 5, 6, 7, 7, 8, 9, 10, 10이고요.
여기에 B 하나 더 더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B. 나누기 10한 개. 얘가 7.2래요. 제호가 B를 한번 구해주세요. 구하라니까 옆에를 보고 있어. 7? 저거를 10에서 10분의 71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12? 12가 아닌가? 내가 잘못 적었나? 27, 25. 7 아니야? 7 아닌가요? 계산을 잘못했나? 뭐 아니면 7 나왔는데? 7 아니야? 어? 계산을 잘못했나? 세훈이가 계산 잘한다. 내가 잘못한 거 같아. 10 곱하고 70에서 얘들 싹 더한 거 빼면 돼요? 37, 29, 7이니까 3. 아, 여기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6 넣고서 70이 되는지만 확인해도 돼요, 이제. 그치? 계산 미스가 조금 나버렸네요. 계산 실수가 해가지고 실수를 1을 다 사용했네요. 그럼 이게 1학기 봉사활동 시간이고 이게 2학기 봉사활동 시간에 중복되는 애죠? 맞죠? 그죠? 이 둘의 합을 구하래요. 답은 얼마? 그죠?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돼요, 시험 때도. 네. 근데 이거 이런 문제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올 거고. 시험 때 이런 거 잘 넣어줘야 될까요? 그 시간 없어가지고 잘, 구매를 뭐 선생님이 내기 마음이시라 뭐. 찍어야겠네요. 빨리 영어는 선생님 좀 빨리 풀기 찍겠습니다. 빨리 푸는 건데 찍는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거야?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찍겠습니다. 빨리 푸는 거와 찍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4번 또 그려야 되네. 이번에 찢어야 됩니다. 그러네. 그래 거기 이번 20명이네.